안녕하세요. 찰리 브랑입니다. 시세가 그냥 막 이렇게 하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상승도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이 와중이 장기화로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5,500불을 강하게 2, 3일 안에 만약에 뚫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 하드 숄더 패턴으로 갈 확률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 사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저도 딱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애매모호한 구간이긴 해요. 근데 사실상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상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서 전반적으로 다 현금화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밑에다 걸어두시고 모험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좀 약간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뭐 수익률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물론 그렇게 하는 거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건 각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도박판은 아니지만 누가 알겠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지금 보면은 5,300달러에서 계속 비비고 있으면서 5,500불을 결국에는 만약에 넘지 못한다면 그럴 장세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에 관해서 한 번 더 각성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큰 시세 하락이 엄청나게 급하락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비트바이넥스에서 루머를 불식시키기 위한 75% 정도 지급 준비율은 준비가 돼 있다. 테더에 관련해서. 근데 나머지 26%에 관해서는 뭐 어떻게 될지,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에 관해서 시원하게 이 시장에서 풀려지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믿기로 해서 이 시장을 한동안은 질질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 아래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뉴스는 또 찾아보면 이것저것 또 괜찮은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은 대중들은 시세에 민감해서 코인의 값어치는 분명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숫자로 값어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뭐 희노애락이 거기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코인의 값어치는 그대로 있다는 거에 관해서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바클레이즈가 나왔는데, 바클레이즈가 피델리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 암호 자산에 관해서 같이 거기에 투자가 되기로 조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맥락을 또 같이 잘 보셔야 되는데, 시세가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시장이 만약에 밝지 않다라면 바클레이즈라고 하는 영국계 거대 금융회사가 여기에 투자를 물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블랙록이나 여기 보시면은 피델리티도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림자 금융 세력의 일환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 바닥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유능하거나 이 시장 경제에 관해서 되게 잘 본다 이렇게는 분명히 말씀 못 드려요. 저도 그냥 대중이고 평민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들도 또한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해서, 어떤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투자에 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지금도 이 시장에 들어와 있지, 저는 갬블링 하거나 이게 뭐 도박판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우스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분명히 도래할 거다. 그래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이 사진 한 장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해주는 게 아닐까. 바클레이즈의 지금 피델리티하고의 자본의 조합,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는 오늘 뉴스 중에는 되게 중요한 건데, 보시면은 비트메인 벡트한 보면은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리퀴드가 일본에 런칭을 할 거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비트메인이 또 있고 리퀴드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꿔시라는 코인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꿔시라는 코인도 시세 급등락이 되게 많이 심하지만, 비트코인 캐시, 오미세고, 꿔시 같은 거, 이런 코인들을 유심히 제가 봐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비트메인은 망했다. 우지아는 뭐 사망했다. 별의 별리가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미국에 진출한다. 어디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리퀴드 비트메인은 싱가포르 암호화 교환 꾸이니가 운영하는 일본어 암호화폐 플랫폼을 벡트한다. 그리고 미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리퀴드는 2020년 1월까지 미국에 진출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9일 성명서에서 리퀴드는
가상통화 파트너, 버추얼 커런시 파트너스 VCP라는 암호 및 핀테크 투자자의 컨소시엄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고 전했다. 이 보면은 이게 우리가 찾아보면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VCP라는 데가 없어요. 네. 이 히스토리가 없어요. 그 근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리퀴드하고 꾸오인은 누구랑 연결 관계가 되게 깊냐? 네. 그걸 또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아시면 비트메인의 자금줄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존속한다. 그리고 거대한 자금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에 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VCP가 제가 봤을 땐 소프트뱅크 쪽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리퀴드라는 거래소 꾸오인이 여기 써 있는데 그 이 두 가지 어떤 그 이익 집단이 보면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친동생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표이사로 지금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걸 잘 연결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 두 회사는 미국 확장을 관리할 리퀴드 파이낸셜 USA라는 조인트 벤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4월 3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리서치 기관 투자자 IDG 캐피털이 자금 세탁에 관한 최신 라운드를 진행했으며 세계 최대 크립토 커런시 광업 장비 제조 업체인 비트메인이 또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IDG 캐피탈이 있어요. IDG 캐피탈도 마찬가지로 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깊숙하게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4년에 설립된 리퀴드는 5년 이내에 유니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 리퀴드에 대한 투자는 IDG의 코인베이스, 리플, 비트메인 및 카카오의 암호화 장치를 포함하는 암호화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됩니다. 왜 여기에 또 생뚱맞게 코인베이스, 리플, 비트메인, 카카오가 또 여기 등장을 할까요? 이들과 관련돼 있는 자금줄이 과연 누굴까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진정한 세력이. 그거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비트메인이 뭐 망했다. 2018년 12월에 직원의 50%를 해고한다고 발표한 이래로 비트메인이 리퀴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합니다. 당시 비트메인은 광업 및 블록체인 개발 부문에서 약 2,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피고 직원의 이동을 어디서 어디로 시켰을까요? 빗썸은 뭐 해킹 사건, 여러 가지 루머가 이렇게 저렇게 있고 가두리 친다, 뭐 별의 별일 다 있는데 지금까지 구속당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냥 계속해서 비트메인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래저래. 자,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리고 사라질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비트코인 SV에 관해서 향후 추세를 지켜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고, 중장기로 보셨을 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미세고도 주목해서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스들이 사실은 이번 뉴스에, 이번 사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 보시면은 빗에서 발표한 건데, 비트코인이 크립토 커런시로서, 크립토 커런시가 아니라 화폐로서의 어떤 욕구 충족에 관해서 만족시키지 못한다,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상 급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에 관해서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엄청난 악재는 아니지만 분명히 뉴스가 보면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쭉 나눠봤을 때 부정적인 게 되게 많다는 얘기는 이익 집단이,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전체적인 흐름세를 어떻게 보면 급등 구간으로 안 이끌어 나갈 확률도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물량 매집을 하겠죠. 이런저런 루머나 이런저런 어떤 뭐 시세의 등락폭을 계속 진폭을 키워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켜나가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물량을 되게 많이 뺏길 확률이 높죠. 이런 뉴스 하나, 두 개, 세 개 보고 비트바이넥스 뉴스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완전 그 루머가 이제
해명이 아직까지 100% 됐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것도 그 문제도 이거는 경제에 관한 얘기인데 트럼프 금리가 1% 내리고 돈 풀어라 노골적 연준 아빠 이게 5월 1일 날 나온 뉴스인데 우리 경제 로켓처럼 솟구칠 잠재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말에 사실은 이분이 경제에 관해서 몰라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요? 이분이 누구보다도 스마트하고 경제에 관해서 똑똑한 사업가인 분이 근데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분은 누구보다도 미국 경제에 관해서 근데 금리를 1% 내려라. 예? 미국 경제가 좋다면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한다. 고용지표도 좋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연준 의장이 하는 얘기가 그 말대로라면 경제 지표가 좋다면 그렇게 나와. 근데 금리가 동결했다. 그렇게 오늘 새벽에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주식시장이든 뭐 유가가 됐든 아니면 금도 됐고 그리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상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금값이 이럴 때 또 내린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사진에 캡처한 걸 말씀드리고 우리 경제 로켓처럼 솟구칠 잠재력을 갖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로켓처럼 솟구칠 잠재력이 높죠. 근데 기관 투자자,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한머니를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거다. 그리고 돈이 풀린다라는 얘기를 보면 이거에 관해서 사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경제학자라면. 예,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많이 스마트 머니를 옮겨 나갈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트럼프 선거 캠프가 승승장구 하는 그 주기까지는 이 정책이 아마 유지가 되겠죠.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 어느 순간까지는. 근데 그거는 마지막 달러의 강한 어떤 발산. 자기 몸을 불살러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미국이 경제가 괜찮다면 과연 보시면 트럼프 민주당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합의 재원 마련이 관건 웬 갑자기 2조 달러나 되는 인프라 투자 합의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3천조가 넘어요. 이게 보시면은 트럼프 민주당 백악관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 합의, 3주 자금 조달 방안 협의, 조달 방식 놓고는 갈등 가능성, 트럼프 FOMC 금리 결정 하루 앞두고 1% 인하 압박. 근데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는 안 했고 그냥 동결을 했거든요. 그렇게 아마 뉴스에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텐데 미국 경기가 괜찮다면 뭐하러 인프라 투자에 관해서 지금 보면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뭐하러 이거에 관해서 같은 의견에 관해서 같이 동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경제만 되게 안 좋아. 다고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 미국 경제는 건강할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뉴스 하나만 봐도 지금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해서 이제 아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그렇게 거대하게 2조 달러나 되는 돈을 하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한 거고 우리나라도 보시면 전국에 60개 항만 대상 중장기 재개발 로드맵 짠다. 해수부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본격 착수. 노후 유휴 항만 대상 내달 수요 조사 내년 확정 고시. 그러니까 통폐합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라질 거 사라지게 하고 더 주목되는 어떤 그 항구나 지역 같은 경우 또다시 이제 좋게 만들어서 건립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 제게 봤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도 법 제도화를 또다시 만들어내듯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을 이런 쪽으로 집중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1대1로가 만들어가는 그 길, 그리고 그 열차, 그리고 고속도로, 그리고 항만에 관해서, 그리고 항공에 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근데 서해안 쪽에 조금 많이 아마 재편이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북한과의 경제 민간 교류에 관해서 준비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하고의 어떤 그 라인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에 관해서 아셔야 되고 이게 보시면은 국내 최대 인천 크루즈 터미널 개장 해양 관광 거점으로 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연수구에 이게 생겼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커요.
보시면은 첫 출항하는 11만 4천 톤급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는 승객과 승무원 3,900명을 태우고 중국 상하이와 일본 후쿠오카를 향해 떠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터미널은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 5천 톤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길이 430m 부두와 지상 2층에 터미널 청사를 갖췄습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거를 서해안에다가 갑자기 크루즈선을 건축을 했을까요? 이게 과연 한국 국민들의 관광을 위해서만 이게 지금 이 항구가 건설이 됐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퍼즐이 하나둘씩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와중이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뉴스들만 보면 통일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정부는 딴짓거리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다 트릭이라는 거죠. 이면에서는 디테일한 뉴스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 정부에서는 작업을 지금 치고 있어요. 그게 또 사실이고, 이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7월 버스 대란 오나. 그러니까 이분들도 법에 맞춰서 이게 운수회사, 버스 운수 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 운전하시는 분들을 이런 식으로 쉬프트를 조정을 해야 되죠. 52시간 지켜라. 그럼 이렇게 되면 이분들 급여가 100만 원 정도가 깎인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버스 지금 택시 같은 것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 임금이 많이 깎일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시간이 제가 봤을 때 지금은 5G가 아직 보편화되고 범상용화돼서 안정적인 그 라인이 깔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못 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랑 연관관계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데 이래서 7월 버스 대란 오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버스 요금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된 거에 주 52시간 근무도 사실상 한 가지 기여를 하는 거죠. 이 정책 자체가. 근데 버스만 이게 국한되게 문제가 있을까요? 제조업은 어떨까요?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손을 넣을 수밖에 없죠. 정부에서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건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자리가 잡았고,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는 거에 관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알기 때문에 이런 조치도 저는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완충한다고 해야 될까? 이러면서 또 다른 산업에 재편하기 위한 거죠. 근데 국민은 사실은 뭐 얻어가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호주머니에.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차가 조금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5년 생각하는데 3년 이내 진짜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깔릴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2023년. 저는 2023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4년 이내에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차, 뭐 벤츠 같은데 그런 데서 일단 내겠죠. 벤츠 같은 데서. 이거는 원화 주요 16개 통화 중 하락률이 1위다. 이게 5월 1일 날 나온 뉴스인데, 한국의 원화 가치가 지난달 주요 16개국 통화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단기간 원화 가치 상승은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온다. 그래서 이 뉴스대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안 좋아. 그래서 투자할 값어치가 없어. 그래서 해외 자본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게 많이 빠져나가고 미국만 되게 건강할 거다, 강건할 거다, 막 이렇게 보는 시각이 되게 많아. 근데 저는 역발상으로 또 다르게 보자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원화가 그냥 그래. 근데 앞으로 지켜보세요. 우리나라를 10년 지켜보세요. 원화가 상당히 강세를 띠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국이 선방하는구나, 세계 경제 침체가 오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는 진짜 살기 어려운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어떤 그게 분명히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돈들이 한국에 들어올 거고, 그 시너지들이 분명히 발휘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부동산 전자 계약이 고무줄 공시가 논란 잠재 올까? 학계 주장 나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 강남 3구에서 공시가를 재조정하면서 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50% 이상 급등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보유세, 부동산세, 뭐 여러 가지 토지세,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부동산 전자계약이 보편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중장기적으로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탈세와 탈법이 많은 것들이 오가는, 지금 보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자기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도 사실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서류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줄어들겠죠. 그 반면에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게 확실시되고 범상용화되면 세금에 관해서 더 공정하게, 우리는 그렇게 내고 싶지 않게 되겠지만 정부에서는 사실은 더 세금 징세를 하기 더 쉬워지죠. 개인에 관해서. 그런 사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이거는 참이슬 편의점 가격이 1,800원으로 인상됐다. 8.4%가 올라. 페트병도 200원이 올랐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버스 7월 달에 대란 온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한전에서 보시면은 핵발전에 관해서 그걸 줄이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보면 자기네도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어떤 그 가격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환기를 시킨다. 그런 얘기를 보셨고, 이 뉴스도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버스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고, 버스 요금도 분명히 올라갈 거다. 근데 소주값, 국민들이 저녁에 퇴근하셔가지고 뭐 가까운 식당에서, 가까운 포장마차 이런 데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소주 가격도 이런 식으로 인상이 된다. 식당에서는 그럼 5,000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예전에 하도 많이 밤에 싸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미련도 없고, 어쨌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5,000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전에 3,000원 했을 때,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술을 근데 지금 5,000원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상 다른 가격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서민경제, 우리는 코인 투자 하나 두 개 더 하고 싶은데 소주머니의 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국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현상은 계속 증대된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조선이다. 한국을 떠나자. 다른 나라 가면은 뭔가 희한한 일이 지상 낙원이 펼쳐질 것 같아.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는 블록 경제, 지구촌이란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관광 가는 거랑 거기 가서 세금 내고 먹고 사는 거랑 틀리다는 거죠.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살아본 결과 결론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코인 투자 잘 하셔가지고 한국에 계세요. 그냥 관광으로 해외여행은 간간히 가시고, 그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스마트한 거고, 역이민 오려고 해도 5년이 여기서 이제 5년이 흐르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역이민도 못 와요. 웬만한 사람은 아마 제가 봤을 땐 못 올 거예요. 오기도 쉽지 않고. 엑소더스 본격화, 국내 주식형 펀드가 증시 반등에 2조 원이 빠져나갔다. 연초 이후 차익 실현 환매가 꾸준히 늘어 자금 유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강달러야.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대.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체 되게 큰 자금이 있는데 그 중에 2조 원밖에 안 빠져나간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제가 보는 거는 3분기, 4분기 내에는 한국에 오히려 많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지금 앞에서 보면은 지금 고집 부리고 핵사찰에 관해서 막 이렇게 포기 안 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 회담이라는 게 결국에는 깨질 것 같이 하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계속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추경 예산에 관해서 예산 편성된 거 보면 이미 정책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다가 되게 많은 양을 퍼준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결국에는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통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한 어떤 그 시너지를 결국에는 중장기로 얻지 못하면 한국도 고령화 추세, 인구 감소 추세가 되게 극대화되고 제조업의 붕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없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근데 통일이라는 그게 하나의 엄청난 시너지나 플러스적인 요인이 분명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담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6월달, 7월달 안에 이 문제가 괜찮게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역전의 드라마가 한국 경제에 분명히 펼쳐질 거라는 거에 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화웨이가 맹추격했다. 1분기 스마트폰 삼성이 1위 했다. 예. 여기 보시면은 화웨이가 맹추격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지난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0%대 점유율로 1위를 지켰지만 화웨이가 3.8% 차이로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화웨이가 추격해서 결국엔 앞지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안에 삼성전자를 넘어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보면 막 이렇게 피를 토하고, 야, 왜 친중이.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적으로 시장 상황을 바라보고 중국 코인에 관해서 막 디스하시거나 지금도 중국이 망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추세로 계속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1위, 그리고 2위가 인도, 3위가 미국. 예. 그렇게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향후 10년, 향후 지금 10년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시간이 흘러서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고, 지난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0%대 점유율로 1위를 지켰지만 화웨이가 3.8% 차이로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면 애플을 제치고 2위를 굳힌 화웨이는 올해 1분기 5,910만 대의 출하에 점유율을 17.9%로 끌어올렸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5G 그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전자를 앞서서 다음 분기, 그러니까 지금 말고 2분기, 3분기 가서는 화웨이가 앞지를 거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LG전자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LG전자도 한국 시장에서 제조업에 관해서 그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결론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접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단순한 논리로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보시면은 아이폰 판매가 17.3%가 급감했다. 화웨이의 2위 내준 애플, 아이폰 2분기 연속 두 자릿수, 삼성이 20% 점유율 선두 유지 속 화웨이가 50% 급성장 2위를 굳혔다. 이 뉴스가 이제 3분기, 4분기 가서 여러분들 눈에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코인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 네오, 이오스, 퀀텀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거. 그리고 저도 좀 약간 가지고 있는 피닉스. 지리하게 계속 흐름세가 계속 썩 좋진 않죠.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메인, 리퀴드, 코인 같이 연합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그것도 가만히 보세요.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요? LG전자 세계 가전 1위 가시권, 월풀 매출 턱 및 추격. 여기도 LG전자가 LG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되게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약간 실적이 그냥 그렇게 나왔고 LG전자는 선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베트남이 제조업의 어떤 그 근간으로 베이스로 자리를 또다시 잡으면 원가적인 측면에서 아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마 접근을 할 거예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도 시장하고 북미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에 또다시 이제 프리미엄급이 아니라 중가폰 위주로 아마 재편해서 판매량이 급선회하면서 아마 판매량이 되게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따라온다 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색깔이 되게 많이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LG전자가. 그거에 관해서 아셔야 되고, 경영권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색깔이 되게 많이 예전에 보수적인 되게 정적인 흐름에서 되게 파격적인 흐름으로 되게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체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라는 걸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고,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오큘러스 퀘스트에 관해서 후속 모델 예약 판매, 관부가세 포함가 60만원. 근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배송비가 5만원이에요. 그래서 65만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보시면 5월 21일 날 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예약 판매 중입니다. 미국 출고일이 5월 22일이고 한국 도착 예정일이 6월 1주차.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오큘러스 퀘스트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이
나아가는 그 방향, 그리고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퀘스트를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블록체인 업계에 스테이블 코인,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도 분명히 접목을 시킬 거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스템하고 연동을 시킬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었던 거, VR 챗이라든가 게임을 통한 그 시너지도 분명히 발휘를 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런 세계가 분명히 우리 코앞에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분명히 펼쳐질 거고, 5G가 아직까지 범상용화돼서 그게 안정적인 어떤 그 라인이 깔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고퀄러티라고 분명히 말씀 못 드려요. 그리고 저도 사려고 했었는데 약간 시기를 늦출 거거든요. 좀 지켜보자. 오큘러스 퀘스트 사는 거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5G가 좀 많이 깔리면, 지금보다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쓸 수 있으면 그때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골드하고 실버, 플래티늄가예요. 지금 보시면은 1277불, 그리고 은 가격 같은 경우는 14달러 74센트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도 아니야. 근데 금리 동결이야. 근데 금리 인하하면 금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하면 어떤 현상이 또 발생될까요? 이런 거에 관해서도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금리 동결하겠다는 얘기가 발표가 나오면서 다우존스, 나스닥, 달러 인덱스 주춤주춤, 그리고 유가, 크루드 오일도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거든요.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견고하다, 그런 흐름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P 500 지수도 아마 깨졌을 거예요. 많이 하락을 했을 텐데, 그런 종합적인 거를 보시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입해서 앞으로 향후 두세 달, 한두 달에 걸쳐서 펼쳐지는 브렉시트라든가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베네수엘라 사태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흔하게 뉴스에서 봤을 때는 마두로 정권 문제만 국한되게 얘기를 하는데, 산유국 중에 제1 넘버 원인 어떤 그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타겟이 왜 그들이 시켰나? 미국이 다리를 걸고 거기다가 러시아, 중국이 개입을 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이권 관계에 있어서 가져가는 게 많은 거는 결국 양 두 나라들이지 베네수엘라는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중에 붕 떠서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코인 투자도 분명히 하자.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대중들은 놀아나는데 우리도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되게 안 좋을 것 같아. 중국 코인 다 망할 것 같아. 근데 비트메인의 움직임, 비트코인 캐시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가만히 보시면 지금 자본의 흐름이, 자본의 이동이 어디서 어떻게 엮여서 흘러가는지에 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메인이 뒤통수 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코인하고 리퀴드하고 연합해서 미국의 우에 상장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별의 별, 루머나 뭐 악재를 만들어내는 유튜버들도 되게 많아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근데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고 뉴스를 보시고 그렇게 내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관해서 투자를 좀 약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공산국가, 민주주의 국가 이런 걸 나누지 말고. 근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주의 쪽으로 전 세계가 편향돼서 움직일 확률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통제되어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 지금 뉴스에서는 경제 관련 뉴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지금 현 세태가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거는 개인의 사견일 뿐이고, 또 다른 뉴스에서는 지금 시세, 암호화폐 장세에 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